절대로 저처럼 생각 못해요. 네. 결함이 많아요. 결함이 많아요? 네. 아니 한국 공교육을 받아가지고 잘 된 사람 한 명만 대봐요. 없어요. 공부란 게 뭐냐면 우리 신경회로를 훈련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돼 나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그럼 이 신경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돼야 되느냐? 이 자연 그대로 생성돼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의 이치가 그대로 작동하면 성인이고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럼 우리 머릿속의 신경 네트워크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작동시키려면 일단 재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예.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배우면 자연이 막 글자를 매개로 머릿속 신경회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료가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치가 들어가죠. 재료가 있으니까 이가 움직이면 기가 따라서 질서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저차원적인 지식은 번역을 돌려도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요. 철학적인 지식, 고차원적인 지식, 세상에 가치가 있을 만한 지식은 번역으로 돌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게 많아요. 고급 어휘는 우리 머릿속에 특정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서 상을 통해서 음성 정보가 이미지로 바뀌어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시어들은 그냥 엄마, 아빠 이런 것처럼 소리하고 세상의 어떤 사물하고 그냥 매칭되는 이런 식의 의미 전달이 돼요. 그래서 고급 어휘를 쓰면 3D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고력을 개발하면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런 데서 온 고급 영어 어휘들이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50년, 100년씩 해도 저렇게 해서는 공부가 안 돼요. 뭐 재료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저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한국 공교육하고 거리가 멀고 어떤 뭐 해외 유명 학술지에서 뭐 했다? 전부 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요. 국내 순수파가 그런 거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다 영어로 논문 쓰고 영어로 사고요. 그래서 교수들이 영어 쓰잖아요. 말할 때. 자동으로 섞여서 나오게 돼요. 왜? 한글은 그냥 쭉정이잖아요. 발음 끼우잖아. 아무 뜻도 없으니까. 우리 머리가 이 재료가 들어와야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 집어넣는 도구가 뭡니까? 예, 말하고 글이에요. 말하고 글. 근데 이 말은 소리인데 글은 종류가 많죠. 종류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글, 영어, 한자 이렇게 있는데 한글은 뭐밖에 못 넣어요? 이거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맞아 죽겠죠? 여기 또 세종대왕 능도 계신데,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글은 글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그냥 발음 끼워예요. 소리를 넣어주는 발음 끼워. 한글을 공부하면 딴 거 공부를 따로 해야 돼. 그렇다고 한글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음 끼워라는 거죠. 모양 넣어주는 글자는 지구상에 한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도 글자가 아니란 거예요. 심지어 1920년대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글을 보급했어요.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한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일제 시대 때 우리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걸 엄청 막 안 좋게 묘사해. 안 좋은 거 맞죠? 심지어 1920년대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글을 보급했어요.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한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절대로 저처럼 생각 못해요. 네. 결함이 많아요. 뭐 언어도 문제고 한국은 언어도 문제고 기본적인 사상 구조도 문제고.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의 방송이 혐한을 넘어서 역사 왜곡 발언도 매우 많습니다. 네,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도 출연하는 만큼 아베 정권의 역사관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일부 한국 네티즌들도 이렇게 동조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글 관련 발언을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当時朝鮮人はですね文字で済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最初の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それを広めたんです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 네, 이런 주장 사실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일본 우익 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일본 극우 인사들의 혐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日本人がハングルを統一して今のハングルできたんですそれを韓国に行ったのはですね収奪どころかひたすら投資して持ち出しなんですよ小学校ね5000個作ったでハングルの教科書をこしらえてもうハングルを広めたはいそれから鉄道をねもうそれまで数十キロしかなかったのに6000キロも鉄道引いた 근데 한국인들은 언어 생활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사숙녀가 뭐예요? 몰라요. 뭐 숙녀하면 뭐 숙성된 여자인 줄 알아요. 뭐 30대 초반 여자가 숙녀인 줄 알아요. 신사숙녀가 뭔 뜻인지 모르는. 글로 된 전문 정보를 보고 그 내용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한국인이 70%가 넘습니다. 후민 정음밖에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잘 하려면 우리 조상들이 썼던 한문을 알아야죠. 일본은 군국주의 시절에도 한문이 중국 거니까 뭐 가타카나 히라가나만 쓰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 역사적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거의 문화대혁명급이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특히나 국어 선생님들에 의해서 한글이 우월하다는 프로파간다를 너무나도 생각 없이 전파를 하고 있어요. 한글은 굉장히 뛰어난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발음 기호예요. 첫 번째로 반드시 영어를 배우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글은 우수한 언어가 아니고 우수한 발음 기호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영어 쓰잖아요. 말할 때. 자동으로 섞여서 나오게 돼요. 왜? 한글은 그냥 쭉정이잖아요. 발음 끼우잖아. 아무 뜻도 없으니까 교수들이 말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한글은 조선의 왕이었던 세종이 만든 발음 기호예요. 한글은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이 우리의 언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 이전에는 글자도 없던 미개 민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종이 한글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어리다가 무슨 뜻이죠? 멍청하다. 멍청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멍청하게 살고 싶으면은 한글만 이용하고 사시면 됩니다. 만든 목적 자체가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든 어린 백성 전용 발음 기호예요. 안녕하세요, 용호수입니다.